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 토끼 등의 커다란 화장실이 생기면서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예정됐던 수술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무더위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장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수 해경의 관할 범위가 넓어서 2023년 논의됐다 중단된 고흥 해경 신설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등산할 때 정상에 오르기 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토끼 등은 수년간 지역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커다란 화장실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화장실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은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천홍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공단에서 이곳 무등산 토끼 등에 새로 지은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을 짓는데 세금 5억여 원이 쓰였는데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화장실 높이만 6m가 넘다 보니 무등산 전망과 햇빛을 모두 가린다는 겁니다. 전망 다 가리고 겨울에 따뜻한 쭉 거기 앉아서 따뜻하게 몸 녹였는데, 그리고 여기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다들 여기 와서 운동하고 그랬는데 요것 때문에 토끼 등을 버렸다고 지금. 수십 년간 지역민들의 쉼터였던 곳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벌써부터 철거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기 와서 전부 모여서 그러니까 학습하고 못하고 또 시민들이 편절히 가에 다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고 요거 철거하라고 서명받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시민들의 불만을 들은 강기정 광주시장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 두 기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강 시장은 지난 주말 SNS에 글을 올리고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엉터리로 화장실을 지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시장 명의로 된 항의성 현수막을 무등산 일대에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공단 사무소 측은 강 시장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라며 곧바로 철거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는 토끼 등에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 규모가 커졌다면서도 화장실에 불법 사항이 없는 만큼 철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수 정화 장치를 건축물 안에 인입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약간 커진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 시장이 추후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다시 알리겠다며 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토끼 등 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연일 비가 지나면서 더위 상황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비구름대가 드리워지면서 강한 볕은 막아주겠고요. 당분간 약한 비가 더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는 전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면서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미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광주의 기온 21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9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다가오는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까지는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지만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또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여름도 벌써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죠. 특히 전통시장은 폭염에 취약한 환경이라 매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마다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양동시장의 한 채소 가게입니다. 평일 오전인데 매대가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데다 더운 날씨에 상품이 상할까 봐
필요할 때만 냉장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겁니다. 새벽 시간대 잠깐 단골 도매 판매가 끝나면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낮에는 잠자고 있다는 게 잠든 게 그렇게 안 돼. 예를 들어서 한 5, 60만 원 가져간 사람이 막 15만 원이나 그렇게 나간다고. 다른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생선 등 해산물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을 잔뜩 깔아 놓아도 금세 녹아버립니다. 손님이 줄어 매출도 줄었는데 돈 나갈 곳만 늘어난 것입니다. 50%도 더 줄어. 여름값도 더 많이 나가고 요새는 벌이 안 돼. 진짜 요새 벌이 안 돼. 전통시장도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물 나눠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며 말바우 시장 상인회는 이번 여름 물병 2만 5천 개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할머니들이 가게에 와서 정수기 물을 한 번씩 주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상인들의 한숨만 늘어가는 지금, 특히 정부 차원의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새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 전통시장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재활용품 선별 일자리 제공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오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실내나 그늘에서 환경정화 활동이나 재활용품 선별 등 비교적 안전하고 무리가 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아침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예정됐던 수술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수술 준비 과정에서 불이 나 환자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를 마신 일부 의료진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수술실에서 소방대원들이 의료용 전기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녹아내린 천정에 달린 의료용 멀티탭 역시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 신관 3층 수술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좀 나서 빠지려고 하는데 연기가 들어오니까 많이 촬영해달라고. 불은 병원 측의 자체 진화로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의료진 5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 대기실에 있던 환자 2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술 기기들의 전력을 공급하는 멀티탭인 이른바 펜던트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치 내부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파크가 튀었다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감정을 하려고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병원 측은 일단 오늘 하루 15개 수술실에서 예정됐던 모든 수술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잡혀있던 50여 건의 수술이 보류됐습니다. 불이 나지 않은 수술실도 멸균 처리가 필요해 빨라야 이번 주 수요일에나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응급 신규 환자들은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 등으로 이동 조치될 예정이며 이미 어제 수술 예정이었던 환자 1명이 전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종합 안전 점검을 거친 뒤 수술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바다 안전을 책임지는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동부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와 제주 인근 해역까지 관할합니다. 범위가 넓다 보니 고흥해경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무산됐지만 고흥군과 해경이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박이 아슬하게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지난 12일 고흥 지죽도 앞바다에서 낚시 조업 중이던 배가 암초에 걸린 겁니다. 하루 전에는 여수 적금도 인근에서 낚시 어선이 물이 얕은 바닥에 걸렸고 최근 남해에서도 30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세 건 모두 여수해경 관할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수해경은 이곳 고흥을 포함해 여수시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부터 전남 동부와 제주 인근 해역까지 12,000여 제곱킬로미터가 관할 대상입니다. 넓은 관할 해역만큼이나 치안 수요도 상당합니다. 여수해경의 응급 환자 이송과 관할 선박수, 해양 범죄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물에 잠긴 배들, 잠기려고 턱걸이하고 있는 배들, 그런 배들 빨리 좀 조치해주고 그런 꿈처럼 돌죠. 매일 한 2번씩 이상 도는 것 같던데. 이런 이유로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고흥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해경이 신설될 경우 현장 대응 소요 시간을 최대 1시간 50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해경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도 고흥해경 신설에 공감하면서 2023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부결됐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제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시 저희가 건의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흥해경 신설이 어떤 고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남해안 동북권역의 전남 동북권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난 2022년 통영해경에서 분리돼 사천해경이 신설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고흥군은 중앙부처 설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남희입니다. 제16대 5.18 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에 선임된 윤목현 전 광주시청 민주인권평화국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 왜곡 세력 처벌 법제화 등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2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내정설과 이사회 구성 잡음 등의 유감을 표명하며 강도 높은 재단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결과 검사 항목 94개 가운데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해 안전운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빛원전 2호기는 내년에 40년 운영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북극 항로의 진출을 위해 여수 광양항이 국내 거점 항만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여수 광양항은 원유와 벌크 화물에 특화된 항만인 만큼 북극 항로의 산업 구조적 연계성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항로가 세계 물류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항로입니다. 기존 스웨즈 운하 항로와 비교할 때 유럽과 아시아 간 항해 거리가 최대 30에서 40%나 단축되고 이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도 큽니다.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여수 광양항을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안이 제시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안비된 여수 광양항이 북극 항로의 최적 항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천명을 하셨고 전남도가 주관한 최근 세미나에서 국내 항만 물류 전문가들은 여수 광양항이 원유와 벌크 화물에 특화된 항만으로 북극 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극해에서는 900억 배럴의 잠재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670 입방미터의 천연 가스가 있습니다. 이 수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저희 여수 광양항에 이미 LNG 수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한테 절대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그 광양항을 최종 종점으로 하는 북한항로 시범 운항 사례가
2013년도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운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포 일부대에 현대글로비스에서 납사 원료를 싣고 오는 그런 운항 사례였고요. 여수 광야항이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도 시급합니다. 여수 광야항 LNG 해상 벙커링 특화 항만 조성, 에너지 자원 비축 유통을 위한 수출입 중개 기지와 구축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항만 MRO 인력 양성 교육센터 구축과 함께 광야항 전면 항로 증심 준설 등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여수 광야항이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역사의 상처를 마주하고 평화와 공생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섭니다. 강제 이주의 아픔을 간직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찾아가 공감과 성찰을 나누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국외캠프 출정식에 서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려 퍼지는 판소리 가락에 맞춰 학생들이 강강술래를 펼칩니다. 역사의 발걸음, 평화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퍼포먼스와 함께 전남 독서인문학교 출정식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전통놀이는 물론 일일 한글 교실과 한복 기증 행사까지 이번 국외 캠프에서 전남의 학생들은 중앙아시아 현지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거기 가서 가장 기대되는 활동은 거기 있는 현지인 고려인 친구들과 만나는 활동인데 그 친구들과 열심히 잘 놀고 문화 교류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제 꿈을 찾아서 오겠습니다. 또 강제 이주의 역사를 실제로 겪은 고려인 동포들이 머무르는 아리랑 요양병원과 집단 농장 등을 찾아 그들의 고단했던 삶을 돌아볼 계획. 이렇게 평화와 공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예정입니다. 많이 힘들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고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만년설로 유명한 침블락에선 세계의 기후위기에 대해 탐구해보고 비비아는 모스크 등에선 이슬람 문화를 배우며 열린 마음과 존중을 익히게 됩니다. 책에서 배운 세계를 직접 두 발로 걸으며 확인하려 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하늘 아래 우리는 질문하고 보고 듣고 기록할 것입니다. 잠시 아쉬운 작별 인사를 전하는 부모님들도 한 뼘 더 성장해올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강제 이주당했던 우리 같은 민족의 일부분이 아주 먼 땅에서도 우리 문화를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걸 가서 배워와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어가는 그런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울려 퍼질 우리 독립군가의 찡한 감동과 고난 속에 이어져온 고려 아리랑이 건넬 미래의 희망의 이야기.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 학생들이 펼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한 꿈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와 건설 투자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5월 중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광주의 소비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달 대형마트 소비도 전년과 비교해 8.1%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 역시 크게 줄어들어 광주의 건축 착공 면적이 42.2% 감소했고 전남의 경우 42.1% 줄었습니다. 다만 6월 중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5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넘겼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와 관련 기관들이 기업들의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어제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기업의 녹색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환경 규제 관련 제도 개선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는 사업자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외 기업 20여 곳이 설명회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막대한 개발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자도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발전 용량은 시간당 2.6기가와트. 제주 지역 여름철 최대 전력 사용량인 시간당 1.1기가와트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달 말에 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2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안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 7년 안에 착공해 2035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도 사업인 만큼 도민 이익 공유 금액을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난개발 방지 등 환경 영향 최소화,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 중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개발 이익이 정의로운 분배 등 도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 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만 참가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도민 이익 공유 금액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민이 이익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도 이게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민한테 이익이 많이 가도록 제한서를 낼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만 해버리면 제한서만 도민들한테 많이 주겠어요? 환경단체는 추자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면 전기가 남아돌아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앞으로 태양광을 하던가 아니면 소규모 풍력을 하던가 아니면 제주도 인근 앞바다에서 뭐 300-400MW의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해도 얘가 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국내외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의 바람으로 얻은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한다는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광주 MBC 음악 프로그램인 문화콘서트 난장의 연출자 김민호 콘텐츠 본부장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김민호 PD의 무대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 평가해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시상식은 지난주 서울 용산랜드홀에서 열렸습니다. 김 본부장이 연출한 문화콘서트 난장에는 지난 17년간 검정치마와 목리, 국카스텐, 안녕바다, 멜로망스 등이 거쳐갔는데 실력파 뮤지션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천년 고찰인 구례 화엄사에서 한여름밤의 야외 영화음악회가 열립니다. 화엄사는 다음 달 2일 저녁 7시부터 100분간 구례 화엄사 화엄원 마당에서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악회에서는 세계적인 뮤지컬 음악의 주요 아리아와 중창을 모은 갈라 콘서트를 선보이고 유명 파페라 가수인 아리현과 장소연 등이 출연합니다. 연일 비가 지나면서 더위 상황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대가 드리워지면서 강한 볕은 막아주겠고요. 당분간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지나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전남 북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면서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열대야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광주의 현재 출근길 21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 출근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영암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보됐고요. 순천의 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다가오는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